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철의 북새통 TV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명쾌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스스로 어떤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뭔가 좀 이렇게 힌트를 얻는다거나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성찰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을 보고 답을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류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생존해온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책은 바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뭐 100만 년 정도 이렇게 보려고 치면 사실은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생물체가 살기 시작한 것을 대략 10억 년 정도로 본다고 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은 수없이 많은 동물도 있고 또는 식물도 있고 이런 생명체들이 그 긴 역사를 견디고 살아왔는 것이죠. 해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자연에서 찾는 것이 맞을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런 자연에서 살아남은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혜석 선생님이 쓰신 이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결국 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에서 이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살아남은 생존의 결과, 그것을 우리는 강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이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조금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봐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보신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해결 방안들이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에게 최적의 방법, 또는 내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의 최적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중요성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요. 전략 수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자신을 아는 것,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대략 한 1300만에서 1400만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생물은 대략 이 중에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 230만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14%에서의 얼마를 아느냐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1300만이나 1400만에서 대략 87%는 우리가 오히려 모르고 지낸다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프롤로그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대략 수십여 종의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이 사자의 생존 전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사자라고 하면 기본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자의 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생존해 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 사자들이 가져가는 이 세계에서 당연히 이제 짝짓기라고 하는 것이 이 종족 번식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이 동물들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사자는 보통 경쟁에서 2, 3년간 그 무리들을 이끌게 되고 그 무리들과 생식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열한 이 싸움을 통해서 무리를 탈취한 수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존 수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떤 단순히 보복적 차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젖을 암컷이 새끼들에게 먹이고 있다면 그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은 결국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때문에 새끼를 죽여서 젖을 더 이상 먹이지 않게 되면 암사자는 바로 이 발정 상태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의 이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무리 속에는 여러 마리의 그 암사자들이 있을 텐데 그 암사자들이 동시에 발정 상태가 되고 당연히 동시 임신이 되고 동시 출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 양육이 가능해진다, 물리적으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수사자가 15분 간격으로 짝짓기가 가능하고 하루 최대 50회 정도 이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뭐 사실 다소 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 새끼 사자들이 동시에 이렇게 출산이 되어지면 다소 거기서 다른 암사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다른 암사자가 이렇게 양육이 가능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이 인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인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짐승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능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어렵고 좀 혼탁스러운 상황에서는 보다 좀 냉철한 어떤 그런 판단,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단 사냥은 당연히 100%의 성공률을 가정했을 때 두 마리가 사냥에 나서면 60%, 그리고 한 마리가 사냥에 나서면 18%의 성공밖에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사자는 일정 거리를 뛰는 데 있어서 500m 정도밖에 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500m밖에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넓은 초원에서 사자가 이 거리적 제한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길래 아직까지도 사자는 밀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제가 이제 곧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사자는 나름의 어떤 독특한 전략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죠. 이 사자가 500m밖에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자의 어쩌면 식량의 가장 주력인 이 술록이나 또는 얼룩말, 이런 동물들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를 곧잘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동물들도 사자가 500m 이상을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지요.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당연히 경험칙상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사자가 500m밖에 못 뛴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 동물들은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할까라는 점인데, 아마도 500m 정도를 사자보다 빠른 속도로 뛸 수 있다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경험적 교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얼룩말이나 이 술록들은 할 것입니다. 해서 결국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 사자에게는 이 사냥 성공률이 18% 정도를 유지했던 사냥 성공률이 이제 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지겠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자들도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전략을 수립해 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자들이 채택한 전략은 잘 아시는 대로 매복을 하거나 또는 집단 사냥을 한다라는 점이죠. 해서 이 집단 사냥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사자는 밀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정확한 지점에 매복을 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사자들이 처한 또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역량에 맞춰서 임무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결국 사자는 지금도 밀림의 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우리 한국에서의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은 하루에 72%를 72%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보내고, 불행한 하위 10%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72%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어울려서 집단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 행복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 생존 확률 또한 높아진다라는 점이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 또는 행복한 사람들은 누군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언택트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되어질수록 결국에 이 각각의 개인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거나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또는 약해지는 부분에서의 부작용을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인간도 이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존재할 때 생존 확률도 높아질 뿐더러 행복도도 높아진다고 보면, 이 언택트라고 하는 개념이 또 다른 형태로의 컨택, 연결되어지는 이 상황,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연결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자의 생존 전략에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동물들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존 전략을 높여갈 수 있을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미 구성하고 있는 자기의 집단 생활, 즉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의 이 컨택트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